네, 이번 국누리 공동체 창조 지질 탐사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노아의 홍수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들이 함께 같이 볼 수 있어서 참 기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시간들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할 수 있어서 참 영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가시게 되는데요. 오늘 35명의 우리 또 한 대를 탔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국민공동체에 또 함께 가시는 분이 있는데요. 6분이 또 함께 가십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누리 또 우리 식구가 있고요. 또 우리 공동체 또 아시는 분 통해서 오신 분도 있고 하는데 온누리 계신 분들은 소속 공동체 하고 또 이름하고 또 오늘 또 함께 가시는데 또 소감 잠깐 이렇게 짧게 말씀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부터 우리 한필규 우리 장로님하고 고사님 오시는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천보다 더 가까운 이천 공동체 대표 장로를 맡고 있는 한필규 장로입니다. 네, 너무 좋아요. 제가 그래서 국누리 공동체의 이 탐사에 함께하는 겁니다. 원래 강남 뒤로 가려다가 우리 신섭 장로님이 후한 그 대접과 함께 국누리 공동체의 진심, 최선, 열정이 넘치는 국누리 공동체에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가는 이제 그 환선 동굴, 이 석회암 지대의 동굴 형성 과정을 보게 되는데 노아 홍수 시대의 후기 장면입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이제 제가 해드릴 텐데요. 이걸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환선 동굴을 이렇게 같이 함께 공동체 식구들을 함께 같이 탐사를 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공동체 대표 장로인데 못 해봤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 기도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셨을까. 항상 그 대표 장로의 위치는 외로움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상계동에서 왔고요. 저기 정정근 씨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오늘 갑자기 오게 돼서 오늘 즐거운 여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섭 장로입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지질 탐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저희 공동체에서 이렇게 장거리 할 수 있는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오늘 좋은 일기 속에 화기애애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한 노아 홍수 때에 지각의 변동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어떤 그 심판의 흔적과 또한 구원의 소망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귀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행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설을 해 주실 텐데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필규 장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화면은 이제 노아 홍수의 후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가는 환성굴 동굴은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굴이 우리나라는 두 가지 종류가 다 있는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된 대한민국 땅입니다. 제주도는
용암동굴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용암동굴로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석회동굴도 같이 있는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나라,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 대부분의 나라들은 석회동굴만 있거나 아니면은 용암동굴만 있거나, 그러나 우리나라는 용암동굴과 석회동굴을 함께 있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신섭 장로님께서 복누리 공동체 리더십들하고 우리 순 식구들하고 함께 환손동굴을 가는데 동해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나서 이 삼척동굴, 환송동굴을 가지 못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함께 버스를 타고 같이 가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개인 차량으로 간다, 중간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너무 멀어서. 그래서 이것은 진짜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직접 노아 홍수의 후기 장면을 우리나라 땅에서 본다? 이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우리가 답사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암석이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 있지만 퇴적암 중에서도 바로 석회암입니다. 퇴적암도 쇠설성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이렇게 구분되는데, 석회암은 유기적 퇴적암과 화학적 퇴적암에 분류되는 암석입니다. 그래서 그 석회암이 굉장히 보기보다 단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하수라고 하는 물 속에는 여러 가지 이온들이 녹아 있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석회동굴이 노아 홍수 후기 때 물이 빠져나가면서 바로 이 케이브가 동굴이 형성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저는 지구 시스템 과학, 즉 지구 과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지질학도 했고, 대기과학도 했고, 천문학도 했고, 해양학도 했습니다. 인바이러먼트 쪽에 환경학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의 후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기품의 샘이 터졌다, 하늘의 창이 열렸다, 이것은 전기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서 전 지구적으로 땅덩어리가 물에 찼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대기과학을 공부했다고 그랬죠?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품의 샘.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물이 덮였다라고 하는 것은 땅 속에서도 물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창의를 한 것입니다. 150일인가요? 그러면서 전 지구적으로 물이 땅에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어요. 노아가 순종하면서 이제 방주를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그 규빗을 맞추고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맞춰서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물이 차오르고 비가 내릴 때 어떤 사람은 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배를 만들었겠죠. 노아처럼 저렇게 무식하게 큰 배를 만들 필요가 없어. 나도 배를 만들 거야. 비가 많이 오니까 만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도 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에 타도 모든 사람은 다 수장됐을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배에 탄 것만,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살아난 거죠.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노아 홍수의 후기입니다.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장면입니다. 노아 홍수 후기, 그 PPT에 이제 두 번째 챕터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적혔고, 오른쪽에 홍수 전기와 홍수 후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날짜들이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자, 바로 노아 홍수 후기 쪽으로 이제 창세기 8장 쪽으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성경책을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에 264일째가 되던 그때
이제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노아가 방주에서 까마귀를 날려 보냅니다. 까마귀는 잡식성 새입니다. 그래서 썩은 고기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264일째 까마귀를 내보냈다가 또 그 까마귀가 먹고 다시 방주로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271일째입니다. 271일째 이제 노아가 이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는 까마귀하고 다르게 이제 물에 젖은 거나 이런 썩은 고기는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다시 278일째인가요? 이때 이제 비둘기가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물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어느 분은 올리브 나무 가지를 물고 왔다. 근데 성경에는 올리브 가지라는 표현이 안 돼 있고 분명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감람나무나 올리브나무나 그게 그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감람나무와 올리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올리브나무보다 감람나무는 무려 30m 엄청나게 크게 자란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창골하게 차 있어서 물이 빠져나갈 때 굉장히 높은 나무 감람나무의 잎사귀를 비둘기가 물고 온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는 아직 물에 잠겨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정확하게 읽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 지나가면서 285일째가 되면서 이제 비둘기가 이제 떠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창세기 8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인데 무슨 단면도 같은 것이 나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또 밀려 빠져나가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노아홍수 후기이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면서 묻이 드러난 장면이, 그래서 오른쪽에 해수면이 안 보이고 이렇게 쫙쫙 층리가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PPT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이제 물이 점점 감아요. 그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PPT가 하나로 되어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 보시면 무슨 지층이 끊어진 단층 장면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갈 때 이렇게 격변이, 땅에 지각의 격변이 있습니다. 물이 빠져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냥 온전하게 그냥 조용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레와 같이 확 하면서 빠져나가면서 물이 감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는 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산이 보이면서 이제 밑에 초원도 보이고 강이 흘러나가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모든 것이 바로 지수함수의 법칙으로 이렇게 감소해 나갑니다. 감소해 나가지. 이 지수함수의 모든 것이 항상 모든 자연 법칙에는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성경 구절이 이제 두 PPT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과학자가 한 얘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5년에 해커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이상적인 경우 지표의 변화와 암상은 시간이 가더라도 변하지 않고 남아있어서 지형의 모습은 처음 형성되었을 때 이래로 거의 변화 없이 그대로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환선동굴을 가도 그대로 남아있는 노아 홍수의 후기의 장면이 남아있는 겁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것이 깎여 나갔다면 그 흔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해커라는 과학자는 그대로 거의 변화 없이 남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자, 오른쪽에 PPT인데요. 대부분의 골짜기와 강폭은
현재 강물이 흐르는 폭에 비해 매우 넓다. 계산상으로 원래 강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20배, 60배의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후기에 엄청난 양의 물이 빠져나간 겁니다. 20배, 30배, 60배의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은 이런 강폭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은 미국의 1980년도 5월 18일 날 있었던 미국 세인트 헬렌스 화산에 있는 그 폭발에서 만들어진 계곡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롱텀의 개념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과서에서 진화론의 교육 과정을 배웠기 때문에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표현해야지 우리는 마음에 와 닿아요. 그러나 롱텀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숏텀의 개념으로 짧은 단기간에서도 뭐가 어마어마한 양의 강폭이 세인트 헬렌스 화산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화면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빠져나간 칼스버드 케이번이라고 하는 칼스버드 동굴에서 뉴멕시코, 미국의 뉴멕시코에 1954년에 무슨 그 컴파스 자로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게 뭐냐면 박쥐입니다. 박쥐예요, 박쥐. 박쥐가 지금 이렇게 동굴 안에서 이 침전물에 갇혀버린 겁니다.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박쥐가 부패하기 어려울 정도로 석순이 어떻게 아주 빨리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박쥐가 컴파스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움직인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수억 년, 수천만 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것들이십니다. 그 다음 장면들이 이제 계속 나오죠. 자, 2억 6천만 년에 그 다음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93년에 애리조나 그 하이웨이스, 그 고속도로에 있는 지점인데, 우리가 마치 휴게소 들린 곳에 여기에 내셔널 파크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2억 6천만 년 이렇게 오래된 동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아까는 2억 단위로 얘기했다가 7천만 년에서 1000만 년으로 바꿔놨다가 지금 애리조나 하이웨이스에 있는 이 지역에 또 바뀌었어요. 200만 년밖에 안 됐다 이렇게 바뀌었다가 아예 간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오래됐다는 거를. 그래서 이 지질학자들이 야 이거 야, 빨리 이걸 내려라 이러면서 이제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7.6cm 이상 성장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환손동굴은 무슨 함성으로 되어 있냐면 시시술이 석회암입니다. 자, 근데 지하수 속에는 뭐가 있죠? 우리가 커피도 마시지만 뭘 마시죠? 피자 먹을 때 콜라 같은 탄산수를 마십니다. 바로 이 탄산수 H2CO3에서 석회암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석회 동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H2CO3가 어디에 있냐면 그 물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멍이 생기기도 하고, 그럼 석회 동굴 안에 있는 생성물들 종류석, 석순, 석준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가? 역반응입니다. 요번에는 퇴적, 침전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산 이온이라고 하는 CO3-2가하고 칼슘 양이온 2가하고 또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종류석을 만들고, 그래서 석순을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종류석과 석순도 뭘로 되어 있어요?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라임스톤, 석회암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손동굴 안에는 지하수에 의해서 석회암이 녹아서 석회 동굴을 만들고, 그 지하수 속에 녹아있는 칼슘 양이온하고
탄산이온하고 결합을 해서 화학 반응에 침전이 돼서 석회암인 종류석 석순 석주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장로님이 강의를 너무 재밌게 잘하셔요. 그래서 참 은혜롭고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알았어.
찍지 말고 넘어지지만 마. 응? 내가 다 찍을 테니까. 네. 지금 이제 진화론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굴 속에서 동굴 안에서 시냇물처럼 물이 또는 폭포수처럼 흘러가는 걸 보셨죠? 그 물에 지금 현재 보이는 그 물의 양 보고 가지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과 같이 거대한 그 굴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의 양을 가지고 이렇게 큰 굴을 만들기는 우리가 들어가서 보셨다시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노아 홍수의 후기에 그 엄청난 양의 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시간차를 두면서 흘러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굴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걸어 내려오면서도 그렇고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작았습니까? 굉장히 컸습니까? 컸어요. 천둥 번개처럼 굉장히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후기에 물이 빠져나갔을 때 그 엄청난 양의 구멍을 이렇게 크게 케이블을 만들려면 그 물의 속도와 그 소리와 그리고 물의 양이 얼마나 많아야지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굴 안에서는 이게 지금 석회 동굴이다 보니까 석회 동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석회암이 탄산수에 의해서 용해 작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멍이 뚫린 거기도 하죠. 그래서 또 침전작용에서 동굴 생성물의 종류성 석수 석주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에서 찾아봐도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합니다. 용암 동굴 속에 있는 종류석 석순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두 개의 동굴이 있다고 했죠. 용암 동굴과 석회 동굴. 자, 그 다음에 단양의 고시 동굴이라든지, 자, 우리가 봤던 석회 동굴과 똑같습니다. 촛대바위, 이쪽을 추암 촛대바위를 보게 되는데 정말 동해 끝자락에 온 겁니다. 언제 와요 여기를? 동해 끝자락, 그렇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촛대바위가 동해안 쪽에 있고, 또 어떤 분은 촛대바위가 울산 촛대바위를 얘기하는데 그 울산 촛대바위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촛대바위는 공통점이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화강암에서는 우리가 제주도의 현무암에는 주상절리가 발달되어 있죠. 위에서 보면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다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암이 흘러나와서 빠르게 절벽까지 흘러내려가면서 염기성 용암이 유동성이 커서 잘 흘러가는 성질이 있는데, 그래서 해안가에 도착하면서 흘러내리면서 바람이나 파도에 의해서 급히 마그마 용암이 냉각 수축되면서 그렇게 사각, 오각, 육각형의 주상절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주상이 바로 기둥주자 모양상자, 절리는 조인트입니다.
창조과학 탐사를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뜻 안에서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고 또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귀한 동굴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귀한 음식을 또한 먹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교제 나누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돌아가는 발걸음도 성령님 저희들을 함께 하여 주옵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돌아가서는 또 귀하게 편안한 심이 될 수 있도록 하여서 내일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운전하시는 기사님 아버지 그 운전대를 붙잡아 주옵시고 저희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